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에서도 가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이 마르고 밭작물이 시드는 등 피해 지역만 100헥타르에 이릅니다. 선심성 재량 사업비를 둘러싸고 의원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던 도의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이달 말 가동이 중단되지만 회생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정부 내부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상대적으로 걱정이 적었던 도내에서도 가뭄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논이 마르고 물대기 어려운 밭작물이 시드는 등 확인된 피해 지역만 100헥타르에 달합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도내 양파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주 산지인 부안군. 수확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하 작업이 한창이지만 양파를 주워 담는 농부들의 마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막바지 생육기에 가뭄이 들면서 상당량의 양파가 출하 규격인 직경 7cm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 양파 작황은 예년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4월 달 성장기에 비가 안 왔고 특히 5월 달에는 고온이 겹치면서 또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작황에 굉장히 영향을 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뭄 속에서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도내에서도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안과 남원, 순창, 고창 등지에 논 68헥타르의 물이 말라붙었고 부안 개화와 고창 상하에서는 소금기가 많은 하천수를 공급했다 5헥타르의 논에서 모가 말라 죽는 피해가 났습니다. 또한 순창 구림과 고창 심원 등에서는 양파와 깨, 고구마가 시드는 밭작물 피해도 20헥타르에 이르는 등 전체 피해 면적은 93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특별한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다음 달 장마 역시 강우량이 많지 않은 마른 장마로 예상되면서 관수가 어려운 밭작물이 걱정입니다. 지하수나 관계용수 등 모든 물을 이용해서 밭작물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걸로. 농정당국은 농작물 피해가 드러남에 따라 피해 조사와 함께 긴급 가뭄 대책 예산 83억 원을 투입해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의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긴 가뭄에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긴급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에 이어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무더위 쉼터를 800여 곳 늘려 4,800여 곳으로 확대하고 냉방기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독거노인 3만여 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부 전화와 방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가동 중단이 예고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회생 대책을 약속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80여 협력업체에 6천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달 말 가동 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최근 대통령의 요구로 회생 대책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산자부 차관 주재로 관계국실장이 머리를 맞댔지만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쪽은 일단은 무슨 방안이 있는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뭐 그런 겁니다, 현재. 도급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체 산업을 투입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전언입니다. 불과 열흘 뒤면 가동이 중단될 상황이지만 청와대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북에 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라북도가 조선소 회생보다 다른 것을 요구하면 정부가 더 쉽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돌려서 말한 겁니다. 이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북도의 그 여러 가지 개선 과정에서 공약이나 어떤 전북도가 좀 더 챙겨야 될 거를 못 챙긴 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된 4척의 배를 이달 말 선주에게 인도한 뒤 최소 경비 인력만 남기고 철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소한의 인력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울산으로 옮기시고요. 이제 나머지 계약 관련해서 운영부 남아있고.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군산 조선소 회생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재량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도의회가 나서 폐지를 선언했었죠. 이미 편성된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되고 수사가 도의회 전반으로 확대되자 비리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의원 스스로 변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현 의장은 지난 4월엔 한 발 더 나아가 본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재량사업비도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경 예산 편성 중인 전라북도의 재량사업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는 아직까지 추경에 재량사업비 편성을 요구한 의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재량사업 예산을 없애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없어요. 그러세요? 없고, 발표만 한 것만 저희는 알고, 그 예에는 전혀 따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황 의장은 의회가 폐지를 선언한 이상 삭감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세워진 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디까지나 이미 우리는 폐지선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가 고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량사업비를 더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삭감과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터져나오고 있어 도의회의 약속 이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꼭 부두덕하게 예산 쓴 것처럼 또 세우는 예산도 다 삭감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스스로가 부두덕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지 않냐. 기존 재량사업비 삭감 문제를 의회가 나서 집행부와 논의하지 않는 한 재량사업비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북 지역 업체가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기준이 마련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새만금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7월 중에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대 기준은 입찰 자격 사전 심사를 지역 업체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총점과 가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개발청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등 각 부처 국장 11명과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참석하는 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실무협의회는 그간 거의 개최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낙연 총리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 뒤 긴급 소집됐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대회를 앞두고 외국 선수단이 속속 도착하면서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무주 숙소에 외국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피곤한 여정에도 선수들과 코치진은 긴장감을 놓지 못합니다. Excited but tired. It's been 16 hours journey, so it's been a long journey. But we're excited for the competition. 선수들은 종주국에서 펼쳐질 일주일간의 태권도 향연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겠다며 각오를 다집니다. It is my third time in Korea, so of course I'm nervous, but I believe myself, I believe my team. 노르웨이와 터키 등 5개국 200여 명이 이미 짐을 풀었고 모레까지 182개국 1,700여 명의 선수들이 무주로 집결합니다. 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인데 조직위는 세계 수준의 경기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했다며 차질 없는 대회 운영을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교통, 숙박, 식사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컨디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개막식에는 10년 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해 남북 화합의 의미를 더하고 30일까지 일주일간 남자 54kg 등 남녀 16개 체급에서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시간 끌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격 점수를 높이는 등 경기 규칙을 바꿔 관람객들에게 더욱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의 묘미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대출을 받게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교묘한 사기 수법에 피해 여성은 구제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42살 김모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3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먹을 것을 사주며 여성의 환심을 산 김 씨는 피해자의 아이사랑 카드까지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3천여만 원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휴대전화 게임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이 장애를 가진 데다 홀로 6살 딸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여서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이 직접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친한 척 하면서 그 사람 명의로 카드로 대출이라든지 핸드폰을 개통하는 수법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이를 피해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교묘한 사기 수법이라고. 경찰도 피해자 보호지원금 50만 원 외에는 마땅히 도와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애기 키우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경찰은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자해를 시도한 아들을 홧김에 살해하려 한 51살 유모 씨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쯤 전주 중화산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신병을 비관해 자해를 시도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임피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해 입주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순창구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임피산업단지 입주업종을 창호와 물류시설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조선, 기계업종으로 특화 조성된 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임피산업단지는 입주업종 확대와 소필지화 관리계획 변경으로 분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임피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2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업종을 추가해서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소필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농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김재 시민 주거복지 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창군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반값에 임대합니다. 귀농 귀촌인과 저소득층의 최대 5년간 전월세로 임대되는 주택은 최근 2동을 신청을 받아 리모델링해 호응을 받았는데 미관 개선과 주거난 해소 효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귀농 귀촌인들의 주거 복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요천과 풍촌천이 합류하는 금지면 청산리에 56m 남짓한 인도교를 설치해 요천 백리길과 연계한 친수 공간으로 조성, 시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지에 있는 풍천천에 인도교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주군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기간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오는 24일부터 태권도원 앞에서 운영되는 생태체험관은 초가지 맘실에서 실제 반딧불이를 볼 수 있어 각국 선수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가 토지나 건물을 5억 원 이내로 매입해 제공하면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임대 운영하게 됩니다. 시는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맛의 고향 전주의 음식문화 산업을 키우기 위해 식기류와 테이블보 등 부대 산업이 육성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 원을 들여 식기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를 생산 판매하고 전시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식문화의 발달로 관련 산업도 해마다 급성장해 오는 2020년이면 테이블웨어 세계 시장이 약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정부 주택시장 종합대책 대상지에서 빠졌지만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집값 상승률은 0.52%로 전국 평균 0.33%는 물론 8개 도단위 자치단체 평균 0.0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 주택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모레 덕진예술회관에서 차세대 국악 명인을 발굴하기 위한 젊은 예인 콘서트를 갖습니다. 60, 70년대 대중음악을 뮤지컬로 표현한 작품 천변 카바레가 모레 고창 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최부나 서정배 부부 전시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은 오늘과 내일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꽃심 등 전주 정신의 의미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라북도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모레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늘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나눔장터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완산도서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23일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제25회 전라북도 지사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전주 송천동 게이트볼장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군산 30도 등 30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